We cannot look away in the face of these tragedies, and I will not be silent. And the Palestinian people can exercise their right to freedom, dignity, and self-determination. And as I just told Prime Minister Netanyahu, it is time to get this deal done. 김 원장의 기자들이 간 다음에 남긴 팩트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 다시 조립해서 새로운 뉴스로 전해드리는 기자간담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작년 10월 달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가서 분쟁이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는 대선이 다가오는데 11월 5일 근소한 차이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자 이스라엘 쪽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주요 매체나 이런 데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해리스가 우리 편 아닌 거 아니야? 미국의 지도부는 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이스라엘의 후원자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약간 특히 바이든과도 결이 다르게 특히 네타냐후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이 문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그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 우리가 그 문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이제 몇 가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과 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저는 볼까요? 이 사진이 지금 제가 100마디를 드리는 것보다 가자 지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다쳤고, 가자 북부에서 촬영된 걸로만 알려지고 있고요. 가자 지역 북쪽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한 4만 명 정도 죽은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정말 지금 가자의 오늘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전쟁이란 게 정말, 어느 전쟁이든 다 참혹하지만, 그죠? 가자 지구 전쟁을 보면, 참, 무심코 SNS 보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잠깐 볼까요? 네. 알렉산더 로바노프라는, 이름 보면 아마 러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 같아요. 알렉산더 로바노프. 여기 보이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마스에 잡혀간 250명 중에 한 명인가 봐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이는 유복자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서 레바노프는 아마 아이를 평생 못 볼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숨진 채 발견됐거든요. 하마스가 처형했나 봐요. 네, 지금 250명의 인질 중에 한 100여 명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런데 이 트위터, 이 X 댓글을 우연히 봤더니 댓글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가자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러 갔다가 손에 이게 서류 들고 있잖아요. 네. 갔다 오니까 공습으로 아내와 애들이 죽었더라.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또 아마 팔레스타인계겠죠. 아니면 이슬람 쪽이거나요. 모하마드 아부도 자기 자식들 다시 못 볼 거 아니냐. 이렇게 마치 반박하듯이 댓글을 올려놨더군요. 네. 민족전쟁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이유. 그것은 자식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도 그것이 레거시가 되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우리의 땅을 찾아달라. 두 가지잖아요. 네. 이 영상과 사진 하나 볼까요? 이건 이제 부작 카스빌이라는 장교가 가자지구 교전 과정에서 죽었고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딸이에요. 아마 이스라엘은 여성도 복무를 하니까 현재 군인인 것 같은데 다른 장교가 아버지의 유품 중에 총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문으로 된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레거시를 지켜달라. 아버지의 레거시가 뭐겠어요? 예루살렘 되찾고 팔레스타인 이교도를 쫓아내는 거겠죠. 시온의 땅을 찾는 거, 시온의 땅에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여성도 아버지를 잃었고. 그럼 팔레스타인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팔레스타인도 수많은 원한이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보실래요? 사례를 찾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오래전이에요. 15살에 바실 아야드라는 팔레스타인 아이가 15살에 휴대폰 훔친 혐의로 이스라엘군에 잡혔는데 처음에는 2년 5개월형을 잡아요. 근데 교도소에서 계속 형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반항을 했겠죠. 계속 형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11년형으로 늘어났고 이제 풀려나는 장면인데 그중에 7년은 독방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들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는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복수와 응징밖에 남지 않는 거죠. 뭘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땅을 찾아야 되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면 말량이라는 주인공이 살라딘,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 13세기 쪽 수천 년 동안 도대체 십자군 원정하면서 한 200년 동안 도대체 그 예루살렘을 찾겠다고 이슬람과 기독교도가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 발리앙이 살라딘에게 물어봐요. 이슬람의 왕에게. 거기 살라딘 되게 멋있게 나와요. 예루살렘이란 무엇이냐. What is Jerusalem worth? Nothing. Everything. 모든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 지금 팔레스타인과 가자지 그들에게 모든 것이에요. 네. 예루살렘이. 이 전쟁이 그건데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10월 이후부터 뭐 팔레스타인은 지금 한 4만 명 가량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1,400명 정도가 개전 이후에 죽었더라고요. 뭐 여튼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해리스가 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려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해리스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이쪽이라는 스탠스를 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자지구 여론도 있고 전 세계 미국은 전 세계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랍의 인심을 뺏겨서도 안 된단 말이죠. 또 무슬림 인구도 많고 미국 내 무슬림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유권자 중에 물론 유대인이 더 많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델리케이트한 밸런스 아주 우리말로 하면 섬세한 균형 더 쉬운 말로 하면 양다리 이스라엘 쪽에서는 알겠는데 저 사람 혹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데 진짜 우리 편이겠지? 이런 불안감? 이런 게 이제 해리스가 가자 지구의 불행에 대해서 참극에 대해서 차마 눈을 뗄 수가 없다. 반드시 휴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제 불안한 거죠. 완전 추출을 바라니까. 그렇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도 바이든보다 좀 워딩이 세다. 아, 바이든은 어떤 식으로 말했었나요? 바이든도 사실은 네타냐후한테 계속 전화해서 이게 휴전하자고 하고 바이든 입장을 생각해봐요. 바이든은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데 외교에서 예멘, 시리아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해법을 못 찾았고 북한은 아예 뭐 시작도 못했고 그죠? 이란 핵 문제도 매듭 지어야 되는데 이란 핵 문제 매듭 지려면 가자가 풀려서 이스라엘하고 가자가 합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다시 이란하고 화해해서 핵 협정 다시 할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장관 보내서 계속 핵 휴전 협상을 하고 있고 네타냐후한테도 뭐 빨리 휴전해라 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듣지도 않고 있고 뭔가 강력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집도키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대학생들, 그다음에 유색인종 젊은 층, 대졸 전문직들의 표를 많이 잃었다. 그 집토끼들이 그렇다고 트럼프를 찍을 건 아니지만 투표장에 안 나와 버리는데 그 나오지 않는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층을 해리스가 얼마나 잠을 깨워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 예를 들어 반이스라엘 시위가 지난 봄에 동부에선 컬럼비아 대학, 서부에서는 이제 UCLA 중심으로 해서 정말 들불처럼 번졌거든요.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사진 하나만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지난 봄 시위인데 이슬람 쪽 학생들은 시위를 하다가 때가 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절을 하면서.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이슬람을 믿지 않는 다른 백인이나 흑인 학우들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전국의 대학교에서 되게 비슷하게 콜롬비아 대학에도 이 사진이 있고요. 스크럼을 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그 사진인데 그때도 이제 바이든이 너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렁한 정책을 하면서 가자에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을 멈추게 해달라는 미국 대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표를 많이 잃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해리스가 이제 얼마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옮겨가느냐 실망하고 있는 진보적인 젊은층 대학생들의 표를 얼마나 끌고 오느냐도 관건이고 반대로 이것 때문에 해리스는 더 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는 언행과 행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근데 해리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7월에 네타냐후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 의회에서 연설했는데 해리스가 또 안 왔어요. 유세 때문에 그때 이제 부통령 후보인데 유세 때문에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그 뒤에 이제 뭐 당연히 회담을 했는데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반갑게 하지 않고 뭔가 미적거리더라는 거죠. 뭐랄까 행간을 읽어보자면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지만 네타냐후 너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스라엘 매체나 극도의 시오니스트 쪽에서는 야 해리스는 우리 편 아니야. 이런 우려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만 모아서
네. 자꾸 이스라엘 매체들이 보도해도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회의에서 이제 해리스가 후보가 된 다음에도 뭔가 가자 지구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나 봐요. 네. 이스라엘 자꾸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중에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잖아요. 첨단 무기를, 아이언돔을 비롯해서 뭐 네. 탱크며 특히 공습에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미사일 이런 것들 다 이제 미국이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데 먼저 그 영상 먼저 하나 볼까요? 네. 이거 보면 위에 US라고 써졌잖아요. 네. 네. 가자에 떨어진 미국의 미사일 잔해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특히 학교 지역에 떨어졌다. 결국 미국 무기를 쓰고 있다고 미국을 네. 비난하는 거예요. 바이든은 우리한테 빨리 협상에 임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은 더 우리한테 진짜 미사일 쏠 것 같다. 근데 이제 해리스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주에서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거기서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I'm here because we believe in democracy. Everyone's voice matters, but I am speaking now. I am speaking now. 소말리아 출신의 여성 의원이에요. 네.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히잡을 한 이슬람이니까 히잡을 한 네. 여성 의원인데 그러니까 제도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미 의사당은 모자도 쓸 수 없게 돼 있었거든. 네. 근데 이제 히잡을 해야 되니까 종교의 자유는 미국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제도를 바꿔서 히잡을 하고 미 의회에 참석한 최초의 미국의 의원인데 오마르가 또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 지지하는 건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미국은 네타냐후 미운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 후보라면 모르지만 네. 강력하게 이렇게 지적했을 때 오마르 의원에게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일련의 어떤 선상에서 계속해서 해리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스라엘 매체에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매체들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뭐 반대되는 말을 했는가 이런 거를 다 추적을 한다고. 네, 아마 모사드도 하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매체들이 정말 이런 걸 하나하나 누구 만났는지 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친아랍계던데 전번 자선단체에서 한 테이블에 앉았던데 그 사람 이슬람이던데 이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추가 액션이 들어가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싹 모아서 행동을 취할 건데 네. 그 중심에 APEC이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합 그거 아니고 그것도 APEC이구나. 네. 네. 근데 APEC죠. 그 APEC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고 이거는 AIPAC라고 많이들 아시죠. 정말 신이 내린 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가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라는 무서운 유대인 로비 단체예요. 코리 부시라는 의원이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460만 달러인가? 60억을 이 사람 낙선운동에 APEC이 써버려요.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지지하면 네. 막대한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수십억씩. 네. 하원이 435명인가 그래요. 미 하원이. 그중에 팔레스타인계 티라입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 팔레스타인 쪽. 당연히 가자지구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미 하원에서 티라입 의원이 가자지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자꾸 흘린다 해가지고 비판 성명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20여 명, 22명인가가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1인당 2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까지 APEC이 또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성표 하나 던지면 3억 정도, 많게는 10억 정도를 돈을 주니 이 APEC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조직인지 아시겠죠. 네. 네. 뭐 또 이스라엘이 해리스를 싫어하는 이유를 또 하나 좀 찾아봤는데요. 이란 싫어한다기보다는 뭐 약간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네. 네, 속은 지금 많이 걱정할걸요. 이스라엘의 불안한 눈빛. 불안한 눈 그걸 지켜보는 너. 질문해요. 네. 네.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을 해리스가 당선되면 다시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핵 협상을 한다는 거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당연히 네, 오바마 때 핵 협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는 거니까 네. 좋은 거 아닌가? 엄청 좋은 질문인데. 네. 근데 그것도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괴멸하고 싶은 거지. 이란이 괴멸되겠어요? 세계 4번째 산유국이고 그 큰 나라.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네. 핵 갖고 있고
이게 참. 그러니까 오바마 때 핵 협정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런다고 이란 사람들 핵 안 없애하고 핵 협정을 깨버렸고. 네. 있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돼서 다시 힘으로 누르고 있고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어떻게든 핵 협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 안 됐어요. 이것도 이제 바이든의 어떤 정치력, 외교력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해리스가 되면 더 어떻게 보면 더 이란 쪽에 붙어서 이란 또 개혁파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네. 우리는 더 이상 제재를 이길 자신이 없다. 우리 개혁하겠다, 개방하겠다. 네. 하메네이보다 훨씬 더 개혁적으로. 그러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정말 뜻밖의 네.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페제스키안이 살 수 있는 길은 미국과 핵 협상에서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고 개혁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과도 힘들고 미국과도 힘들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하고도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미국 해리스가 되면 민주당 행정부는 당연히 핵 협상을 다시 하고 싶어 해요. 네. 누가 싫어하느냐? 형 네타냐후가 싫어해요. 자꾸 이란과 판을 깨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도 좀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건데, 네. 이스라엘 혼자. 미국은 간절하죠. 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이 이번 임기 동안에 외교에서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그냥 아주 수십 년간 공들인 거 그냥 며칠 만에 다 잃어버렸죠. 돈은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죠. 그런 구도도 네타냐후가 얼마나 정말 강성이고, 얼마나 이 글로벌 정치의 그 임계선을 넘고 있나를 보여주는 네.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 좀 적당히 해야 좀 들어줄 만도 한 건데. 좋다, 그 표현. 네. 좀 어지간히 해라 그래요. 그죠. 네, 어지간히 사람이 해야. 너무 많이 죽어요. 네. 네. 국민들은 좀 어떤가요? 이스라엘 국민들? 네, 이스라엘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냐면 이게 네. 겨우 작은 나라, 인구 900만의 나라니까. 네. 국회의원도 이제 내각제하고 있는데 120명밖에 안 되니까. 네. 61명의 의원을 가진 각 소수 정당들이 모여서, 우파 정당들이 모여서 이번에 64석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연정을 해가지고 5당이 돼서 집권했단 말이에요. 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 소수 정당들의 연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야. 그 소수 정당들이 정말 강성이거든요. 계속 전쟁하자, 하마스 괴멸하자, 네. 이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니까 네타냐후는 그렇게 가고, 반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게 뭐야? 국민들 계속 죽는다. 상당수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볼까요? 텔아비브니까 수도에서 살수차를 아이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반전 시위하고 있는 곳에다가. 일종의 그런 거죠. 아. 일종의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떤 네타냐후의 네. 강성 일변도의 정책을 다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또 이게 불행한 일이 터지려고 이스라엘의 정치 구도가 계속해서 강성으로 가지 않으면 이 연정이 깨지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계속 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돼요. 트럼프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가워하나요? 당연하죠. 트럼프는 분명하잖아요. 골란고원 쪽의 영토도 이스라엘 거다고 해버리고 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고. 이게 정말 이 모든 게 예루살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행정 수도처럼 텔아비브가 있는데 마음의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네. 근데 뭐 미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고 예루살렘이 진정한 이스라엘 수도다 해버리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는 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우군을 얻는 거죠. 근데 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네타냐후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타냐후가 또 바이든 집권하니까 또 처음에 가가지고 막 바이든하고 막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삐졌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 더 잘해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래요. 한번 다른 쪽에 간 애인이군요. 정확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후보하고 해리스 후보 간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온도차가 조금 분명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자지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이제 유대인계 신문에서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에 분명한 재앙이 될 것.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딱 드러나죠. 이스라엘에 우려하는 시각.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미국이 하고 싶었던 민주당의 진보적 지도부, 심지어 유대인에게 비판적인 그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모른다. 네. 예를 들어 제일 무서운 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버리는 거, 미국이. 네.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네. 그 국제법을 어기고 이스라엘은 계속 서한지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착존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사가게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만 따로 살게 해줬는데 분명히. 네. 그죠? 이스라엘 땅 떼주면서 서한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존을 금지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는 미국의 무기를 줄이거나 아예 금수 조치를 해버릴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자, 재앙이 될 수 있다.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실제. 네. 그 속마음은 정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또 어떻게 보니까 신문 이름이 예루살렘 포스트네, 그죠? 참. 자, 그런데 네. 해리스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남편이 유대인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위가 쿠시너가 유대인이고, 네. 해리스는 정작 남편이 유대인이죠. 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좀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엠호프가 유대인이지만 미국에 산 지 오래된 유대인들은 이렇게 네타냐후처럼 강성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아요. 엠호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물이 좀 빠졌군요. 그렇죠. 어찌 보면 물이 좀 빠졌다고 할까?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지만 주이시지만 물론 이제 엠호프가 부인이 뭐 거대한 정치인이니까 유대인 행사를 주도했고 여러 번 나와 해리스는 부활절 이런 데도 유대교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본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치인들 원래 교회도 가고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크리스마스 때 성당 가고 뭐 부활절 때 교회 가고 부처님 오신 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엠호프에 대한 분석이 유대인이지만 반이슬람 정서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 번 나타내고 그와 관련 행사도 주최하고 했지만 그것은 어떤 보편타당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반대, 인종차별 이걸 반대하는 거지 네타냐후나 이런 어떤 지금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침략적인 거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우려.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 편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 편이라는 걸 해리스와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와 해리스의 남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뭔가 중립적인 거야. 그 전에 민주당 지도부나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전통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공화당 편인가요? 통계적으로만 보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한 70% 정도 민주당 대통령한테 후보한테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화당이 더 친이스라엘이고 민주당은 친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친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정도에 따라 미국 내 유대인들이 그 친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유대인들이 네타냐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자기들 유대교를 믿지만 유대교라는 건 정말 로열티가 강한 종교잖아요. 그렇죠. 미국인이라고 생각할걸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이런 거에 일방적인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최근에 미국의 유대교 의원들이 36명인가 그렇대요. 왓서먼 슐츠라는 의원이 10선으로 가장 이제 다선 의원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 생기니까 한번 모여봐. 우리 입장이라도 한번. 12명 모였다는 거예요. 36명 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 유권자들의 마음이 변하고 미국 내 유대인들이 마음 변하고 유대교를 믿는 의원들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네타냐후가 너무 앞서가니까. 근데 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먼저 쳐들어왔잖아요. 네. 이스라엘을. 그래서 더 복잡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7일 날 공격한 것도 하마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가 민간인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인질로 잡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물론 군인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명분을 많은 부분 잃고 있고 그래서 참 어쨌든 빨리 전쟁이 마무리돼야 되죠. 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해리스는 우리에게 정말 친구가 맞나? 우방이 맞나? 혹시 정말 그동안에 나온 미 대통령 중에 가장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미국이 현금도 엄청나게 지원해요. 이스라엘에. 미국이 네타냐후를 좋아할까? 유대인을 좋아할까? 그냥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거기 있어야 하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면 아랍에서 미국이 갈 수 있는 것, 게다가 요즘 사우디하고도 사이가 멀어져서 미국이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네타냐후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미국 말도 잘 안 듣고 있고 미국은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고 있지만 해리스 후보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 이제 지켜봐야죠. 이것이 정말 전략적인 균형 감각인지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집권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낼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은 지금 가자에서 일어난 일을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역사가 되풀이돼요. 그죠? 그걸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보실까요?
나치가 유대인을 처형하는 사진이고,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럽은 침묵하거나 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부채감으로 이스라엘에 땅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줬는데, 그 이후에 IS, 그러니까 이슬람 과격 분리주의자들이 또 대규모로 처형하는 영상이 있었고, 이번엔 또 그 피해자였던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여긴 지금 하마스 군인들인데 잡아서 처형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자 역사의 되풀이. 그래서 이 영상을 오늘, 이 사진을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김 원장의 기자 간담회, 기자들 간담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가자지구 사태, 그리고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이스라엘 강경파들의 우려 살펴봤는데, 세르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정치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들은 무기를 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군대에 보낸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의 무덤을 찾는다. 네. 지금 이 하마스로 인해 촉발된 이 분쟁에서 또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으로 양측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휴전협정이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신경 치료하시고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이 신경 치료하고 왔는데 이가 너무 아팠어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s no coming back after you showed me who you are. We can't ever be what we were, but it wasn't real. You were just playing a part to keep from being alone. And there's no hiding now since you retired the role.